네, 안녕하세요. 하이루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조홍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루의 남자로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모래세무에 이렇게 네. 좀 초대를 해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좀 다뤄보려고 하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법인 컨설팅 이외에도 네. 재산과 관련된 그런 컨설팅 이슈들이 많이 네. 의뢰도 들어오고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의뢰를 해주시는 파트가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 의뢰인들의 어떤 생각도 그렇고 네. 또 진행되는 방향도 그렇고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재산 쪽 파트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 양도, 상속,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파트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솔루션들의 대다수는 보통 양도와 관련한 부분이든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든 결국에는 부모 자식 간에 뭔가 재산이 내려갔을 때에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걸 접근했을까? 그리고 뭐 저가 양도를 할까?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의 한 10건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한 뭐 두세 건 정도에 대해서만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판단되시는 성향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법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뭐 이익 소각도 마찬가지고요. 뭐 특허에 대한 사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질문을 해주시는 대표님들의 성향들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성향들이 아주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다 괜찮대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 분들의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달라져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재산 쪽 파트에서는 진짜 계속 문제만 있는 거고 컨설팅 쪽 파트는 굉장히 희망적으로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것과 어리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상담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의뢰인 분들께서 대표님들께서 특정한 어떤 솔루션들을 위해서 자기는 세금이 1만큼 나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진행해 줄 수 있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동안.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께서 1이라는 세금만 듣고서 오셨던 것 같은데 이런 리스키한 부분들이 만약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은 1이 아니라 100의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상담을 받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해주면 이제 그러면 이상한 대표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이 1이라는 세금을 내게끔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라고 접근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상한 대표님의 생각과 네네.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은 제가 마술사가 아닙니다. 마술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이 회사는 그거를 했었을 때 굉장한 파괴력이 생기는 케이스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익소각 같은 게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급여를 인상을 한다라든지 퇴직금 플랜을 짠다라든지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그래도 좀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금을 내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게 솔루션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이익소각이나 이런 걸 한 방에 했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마법처럼 보여지고 급여나 퇴직금이나 배당이나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후자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앞에 더 이익소각이나 이런 거에 더 훨씬 더 열광을 하는 케이스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폄하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조금 더 극찬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네. 상황에 따라서 좀 볼 수 있겠다.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루틴화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한두 가지씩의 이벤트들을 첨가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의 어떤 총합이다 컨설팅의 그렇죠. 어떤 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떤 회사에 맞게 그 회사의 상황에 맞게끔 정리해서 이제 제안 드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함께 상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뭐 세무조사나 각종 소명 같은 것들을 직접 몸소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겉만 먹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실제 저희들이 많은 조사 같은 것들을 대리를 하고 네네네. 있으면서 이상한 대표님께서 예. 이제 느끼셨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안내해 주시면은 네.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이런 케이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소명이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조사로 변질되나? 이것도 좀 물음표에 퀘스천이 쳐지는 부분인 거죠. 소명은 소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명을 누가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안에서 끝낼 수 있게 만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상관없이 정기조사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정기조사가 나왔을 때 오라 소각을 했네 해서 보는 케이스가 있고 정기조사를 나왔는데 오라 특허권을 했네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가 진행되면은 어찌됐든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납부세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 최근에 또 조세무사님 또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증에 대한 얘기도 좀 뭐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있는데 현재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원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그런 제가 신빙성이 제출했잖아요. 네. 제가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공증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공증에 그러면 대한 공증 부분. 안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당신들은 어떤 계약서나 이런 걸 할 때 다 공증을 받나요? 이렇게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묻고 네. 싶잖아요. 근데 물으면 안 되죠. 되게 싸가지 네,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공증을 그럼 종간 또 공증 받아야 되고 다 공증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안 받아도 되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냐면은 국세청이 자꾸 의심을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보면은 이게 제가 담배를 피지 않는데도 자꾸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은 왠지 좀 굉장히 위축이 되고 뭐 이런 네. 케이스들이 생겼잖아요. 너 피냐? 그러면은 안 핀다라는 걸 내가 입증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공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좀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소명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오고 그게 좀 간단한 수준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온다라는 자체가 이미 기분이 벌써 좀 굉장히 많이 다운됐잖아요. 거기서 초도 대응을 잘해서 이게 불이 안 번지게끔 잘 만드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다라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더 할 얘기는 저희가 상당히 많지만은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는 걸로 하고 네. 다음번에 또 한 3탄을 가지고 다시 또 얘기 나누시죠. 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쌓아놓고서 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